장모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장모님 입장 이해해서 지금껏 참아드렸는데 너무하십니다. 우리 광숙 씨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동석은 잔뜩 화가 나고 흥분한 나머지 장모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니, 자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장모님. 장모님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요. 미안해하셔야 합니다. 동석의 말에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해버린 장모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장모와 잔뜩 틀어진 동석, 광숙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급하게 미국으로 가버린 장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와의 불편했던 만남 이후 광숙은 자꾸만 장모의 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연애는 허락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는데요. 여러모로 LX 호텔 회장 한동석의 부인으로는 광숙이 부족하고 죽은 자기 딸을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광숙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동석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지 죽은 전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데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의 장모라 조심스럽고 그가 오랫동안 부모처럼 모시던 어른이니 뭐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광숙은 장모의 오해가 풀리기만을 바랐습니다. 나예요. 기억하죠? 광숙이 일하는 중에 갑자기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셨어요. 나 마침 술도가 쪽을 지나는 길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네. 저희 술도가를요? 당황한 광숙은 2배로 늘어버린 수출 물량을 채우느라 정신없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장모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죠? 장모님이 술도가에 오신다는데요? 마침 동석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광숙은 당황스런 심경을 전하는데요. 네, 장모님이 거길 가신다고요? 독수리 술도가가 어딘 줄도 모르실 텐데 아무래도 작정하고 가신 것 같네요. 미안해요, 광숙 씨. 광숙은 장모의 갑작스런 방문에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유압증기 배출 호스를 잘못 건드려버리고 비명과 함께 나둥그러집니다. 악, 광숙 씨 무슨 일이에요? 동석은 광숙의 비명에 깜짝 놀라 전화상으로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광숙은 이미 핸드폰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광숙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술도가 사람들. 광숙은 얼굴을 부여잡고 웅크리고 있고 상황 파악이 된 술도가 식구들이 다급히 119를 부르는데요. 119 구급차가 광숙을 싣고 막 떠나려던 찰나 그 뒤로 장모의 차가 술도가 앞에 도착합니다. 구급차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장모는 놀란 눈으로 궁금해하면서 술도가 안으로 들어서지만 낯선 이가 들어오건 말건 모두 안중에도 없이 우왕좌왕 정신없이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남겨진 직원에게 장모는 대표님 뵈러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직원은 대표님이 다치셔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셨다면서 광숙의 사고 소식을 전합니다. 장모 역시 광숙의 사고 소식에 적잖이 놀라고 하필 자신이 방문하는 타임에 맞춰 사고가 난 것이 왠지 자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놀란 식구들이 응급실에 모이고 동석 역시 회사에 있다 헐레벌떡 도착합니다. 환자분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약간의 화상을 입으셨고요. 경미한 화상이긴 하지만 귀 옆쪽으로 약간의 흉터가 남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귀도 먹먹하실 겁니다. 옆에서 너무 많이 말씀 나누지 마시고 2주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귀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밖에 또 주의해야 할 것 있을까요? 환자분이 많이 놀라셨을 테니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세요. 동석은 의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자신과 통화 중에 일어난 사고라 더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천수에게 바쁜 시기인 건 알지만 한동안 술도가를 맡아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장모로부터 동석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 술도가 들렀는데 혹시 알고 있나? 응급실에 실려갔다던데. 네,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갑자기 술도가에는 왜 가신 겁니까? 내가 못 갈 때 간 건가? 자네 지금 날 탓하는 건가? 아니요, 탓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내가 어딜 가건 그걸 자네한테 매일 보고하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요, 장모님. 한창 바쁘게 일하는 중에 장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장모님은 힘들게 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술도가 대표면서도 막걸리 만드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전 약속도 없이 가시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술도가 하나 운영하는 거 가지고 남들이 들으면 무슨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네. 겨우 술도가가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 눈에는 작고 영세한 회사에 불과해 보이겠지만 다들 자기 일 열심히 하며 매진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겐 그 일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할 수가 있다고요. 뭐야? 자네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건가? 기분이 상한 장모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동석 역시 불편한 마음이 되어 광숙의 병실로 향합니다. 당장 급한 일만 제외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뒤로 미룬 채 동석은 광숙의 옆에서 머물며 광숙을 간호하는데요. 사실 장모는 외롭고 적적한 미국살이에 지쳐 이제 한국에 들어와 살 궁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딸은 세상에 없지만 딸을 닮은 손자 손녀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위가 연애 중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데다 상대가 좋은 집안의 여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감히 내 딸 자리를 저런 여자가 차지한다고? 손자 손녀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장모는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위기감과 함께 내세울 것 없는 여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에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광숙이 다쳤건 어쨌건 둘의 결혼만은 막고 싶은 장모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동석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하죠. 사실은 내가 건강이 많이 안 좋네.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온 것도 그래서야. 내가 우리 손자 손녀 있는데 말고 어딜 가겠나. 길어야 1년이라 그랬나. 치료도 한국에서 받고 싶고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아이들 얼굴 더 보고 싶네. 그 여자 만나는 거 반대 안 하겠네. 결혼도 자네 마음대로 해. 단 1년만 미뤄줄 수 있겠나. 그 여자랑 자네가 결혼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편하게 우리 봄이 결의를 보고 싶을 때마다 맘대로 볼 수 있겠나. 두 사람 결혼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나? 연애하면서 얼마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장모는 광숙의 사고로 할 말이 없어지자 어떻게든 광숙과 동석의 결혼을 막기 위해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석은 장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리고 맙니다. 장모님, 그렇게 편찮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장모님 계시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입원은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괜찮네. 내 주치의랑 수시로 통화한다네. 동석은 그대로 믿고 자신이 그동안 장모의 건강에 소홀했음을 반성합니다. 그러던 며칠 후 동석은 호텔 로비에서 장모의 주치의 장 박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아, 장 박사님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뵙고 싶어.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장모님 병 고칠 방도는 정말 없습니까? 장 박사는 동석의 말에 매우 당황하며 난감해합니다. 자네가 여사님한테 직접 들었다니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만 의사로서 없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네 가족들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지 그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닌 줄 아네? 다만 나는 건강한 사람을 시한부 환자로 만들 수는 없네. 의사로서 그건 할 짓이 아니야. 자네 장모는 아주 건강하시다네. 좋은 소식이지. 건강하니 다행이지 않은가. 장 박사는 장모가 동석에게 거짓말한 것을 알았지만 집안일이라 애써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장모의 건강함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동석은 그제야 모든 것이 광숙과의 결혼을 막으려는 장모의 거짓말이었음을 눈치채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장모를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장모님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광숙 씨가 싫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의사도 존중해줄 순 없으셨습니까? 장모님이 건강하시다는 소식 들으니 반갑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국 가시는 길 배웅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장모님도 제 얼굴 보기 민망하실 테고 저에겐 지금 광숙 씨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동석은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다는 장모의 거짓말이 다 밝혀졌다면서 냉정한 말로 확실히 장모와 선을 긋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장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동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전화를 끊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장모의 미국행으로 이제 광숙과 동석의 결혼을 방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곧 동석이 광숙에게 프로포즈를 할 차례가 된 것일까요?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